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선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계속 선인자도 이 부분 자부선인 그랬잖아요, 그죠? 예, 선자도 사람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불자도 사람인이 들어갔습니다. 유자도 사람인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인이 들어가는데 우리의 사상이 뭐죠? 천지인이잖아요. 우리의 기본 사상은 천지인인데 이거 천을 천일이라고 얘기하고 지를 지일이라고 하고 인을 인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인일은 태일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최고의 지존으로 지구로 떠받드는, 그러니까 천지인 중에서 하늘 땅이 진짜 중요하지만 그 중에 사람이 더 중요하다. 왜? 사람 안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 사람의 또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태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 인자도 결국 여기다 이렇게 다 유불선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문입니다. 다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리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본문 내용을 그대로 다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게 첫 번째고, 이해되기 어려운 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깃털이, 이 깃털이라는 것을 굳이 이 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기계할 때 그 기자입니다. 네. 하늘에 있는 깃털이 내 마음의 깃털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사상 철학 아니면 그 의미가, 하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도 사람 마음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상이 내 몸의 상에 나타나면, 땅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땅의 의미가 있다면 그 땅의 의미도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제는 내 몸의 기주제에서 나타난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하늘이 있다면, 하늘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면, 땅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도 인간의 존재하는 의미가 상통한다라고 보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에는 셋이 깃들어 있고, 지빌함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세 개 안에 하나고 하나 안에 세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천부경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제일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거죠. 세 손길로 작용하는 삼신이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원리. 세 개가 모여서 하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고 천부인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이해하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 되신다 그러면은 천부경에 대한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삼신이라는데, 이게 굳이 신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 귀신 신자 얘기하는 그 신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가 좋습니다. 일신이 내려주신 바가 만물의 이치입니다. 바로 천일이 물을 생하는 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물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성품이 광명에 통해 있는 것이 생명의 이치이니 바로 지이가 불을 생하는 도입니다. 요 내용들은 뒷부분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으로 다스려 깨우치는 거예요. 이 상제님은 빼도 됩니다. 이거를 종교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집어넣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상제라는 말을 빼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삼신이라는 의미는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제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종교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기 너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세상을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으로 다스려 깨우치는 것이 마음의 이치이니 바로 인삼이, 사람을 삼으로 본 거예요. 나무를 생하는 도입니다. 대개 대시의 삼신상제님께서 천지인 삼계를 만드실 때 물로서 하늘을 상징하고 불로서 땅을 상징하고 나무로서 사람인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늘은 물이고 땅은 불이고 사람은 나무로 다 상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릇 나무란, 이제 사람을 상징하는 게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 그죠? 사람입니다. 무릇 나무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솟아 나온 것인데, 사람이 땅에 우뚝 서서 하늘을 대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웅시 임금이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본문을 조금 설명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결국 이겁니다. 하늘, 여기 지자를 이렇게 썼네. 천지인인, 우리가 천지인 얘기하잖아요. 천지인인데 천은 물이고 지는 불이고 사람은 목으로 이해된다. 이 설명을 하는 걸 이 나무로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모든 거 우리를 설명하다 보면 수행과 우주의 원리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도입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천지인을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있는 겁니다. 사람은 물로. 지는 여기 똑같습니다. 지는 불로. 이는. 근데 이 인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땅 속에 받고 있고 땅과 하늘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를 다 가진 것이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천지를 사람 안에 다 갖추고 있다는 거. 아까 그거하고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인본이고 저는 태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원문입니다. 고조선 만수도의 이치와 역대왕의 치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한의 초대. 마한은 결국은 뭐죠? 그러니까 진한은 단군이고 번한과 마한은 부단군. 부단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단군왕검이 천하를 평정하고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릴 때 웅백달을 마한왕으로 임명하였다. 이해되시죠? 도읍을 달지국에 정하였고 백악왕이라고 불렀다. 마한의 왕을 누가 임명하죠? 부단군은 단군이 임명한 거예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한이 결국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단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 대단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단군과 나눠서 부단군 2명과 단군 전체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단군 한 분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대단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한산에 올라 천제를 지내실 때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천왕께서 조칙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천왕이라는 건 단군왕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면 잘나고 못난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고 백성이 임금을 보면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운 것이 정사에 나타난 거울을 볼 때는 반드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임금을 볼 때는 반드시 먼저 정사를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성군은 무사람의 의견을 잘 쫓아 도가 높아지고 어리석은 임금은 독선을 좋아해 도가 작아져 참으로 자신을 돌이켜 살펴서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다 이해되고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 못할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거울을 보면 잘나고 못난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고 거울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백성이 임금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거울 바라보는 거나 백성이 임금을 바라보는 거나 같은 원리로 해서 자신의 잘잘못을 깨우치고 제대로 자기를 바라보도록 하자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마한왕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것도 이제 같은 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현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마한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번한왕이라는 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진한왕이라는 얘기는 거의 지금 나오지 않고 단군이라고 얘기하고 왕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왕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단군이 있으면 그게 진한왕입니다. 진한의 왕을 단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번한과 마한의 왕을 부단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나누면 이 전체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단군을 대단군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왼쪽 좌의정 우의정 얘기하듯이 좌쪽에 있는 왕 좌현왕 우쪽에 있는 왕을 우현왕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단군 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 고조선의 체계입니다. 고조선의 이제 국가 체제를 그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 개로 나누어서 다스리는데 혼자 다 저 통치권은 진한 단군이 다 가지고 있지만 부단군들은 그 지역의 통치권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후 같은 역할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후 같은 겁니다. 유럽 같은 식으로 얘기하면 제후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한, 번한, 마한의 체제에 의해서 유지가 된 것이 고조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삼랑성과 제천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읽으면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군항검 51년, BC 2283년인데 천황께서 운사 배달신에게 여러분 풍백 운사 우사 배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처음에 세울 때 관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풍백, 우사, 운사. 그 중에 운사라는 벼슬을 가진 배달신에게 명하여 혈구의 삼랑성을 축조하고 마리산에 제천단을 설치할 때 강남의 장정 8,000명을 동원하여 조역하게 하셨다. 여기 또 보면 천황께서 친히 마리산에 행차하여 천제를 올리셨다. 웅백다가 세상을 떠나니 당군항검 제55년이었다. 아들 노동리가 계승하였다. 노동리가 세상을 뜨자 아들 불려래가 즉위하니 부르당군 12년 임자년이었다. 가을 10월 당군의 명을 받들어 칠해력을 백성에게 널리 반포. 칠해력은 달력입니다. 이 시대에 벌써 달력이 완성된 달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칠해력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거나 그러면은 칠해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단행본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우리 고대에 우리는 달력을 어떤 달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천문을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칠해력에 대한 책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봄 3월에 처음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백아강에 버드나무를 심게 하고 도정을 지었다. 버드나무가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아직 진짜 모르겠습니다. 왜 버드나무를 심었는지는. 지금 어디에서 찾아봐도 그 의미는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뭐 소나무나 박달나무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버드나무를 심게 했고 도정, 이게 이제 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일 신고비를 새겨서 이때는 이제 정치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국, 단국을 거쳐서 다시 고조선이 탄생이 되는데 고조선 탄생과 더불어서 이때의 정치 체제, 그 국가의 조정 체제가 완비가 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3일 신고비를 세운 것도 그렇고 이 남산에 세웠다 그랬죠. 3일 신고비를 새겨서 남산에 세웠다. 이 남산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관청 앞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남산은 그 이름이 남산이 아닙니다. 경복궁 앞에 있는 산이라 남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청에는 예를 들면 도청,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청이 있다 그러면 도청 앞에 있는 모든 산은 그냥 남산입니다. 그러니까 풍수적으로 얘기하면 안산이고 국가 체제로 봤을 때는 남산인 겁니다. 오리 정도 똑같은 겁니다. 관청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곳에 사람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 오리정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춘향이에서도 나오잖아요. 맞이해서 그 서울로 한양으로 갈 때 그 맞이해서 거기까지 배웅을 해주는 곳이 오리정입니다. 관청에서 오리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거기서 손님을 맞아서 모셔오고 또 떠날 때는 이별을 할 때는 오리까지 같이 가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오리정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관청 앞에 있는 것을 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청 앞에 있는 산을. 그 다음에 소도를 세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치체제의 안정과 기반을 다지는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삼륜구서의 가르침을 이제 베풀었다. 삼륜구서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체제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3일 신고를 남산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작도죠. 밭을 만드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었다는 거죠. 작도전. 그 다음에 입소도, 소도를 세웠고, 삼륜구서 지운. 그러니까 삼륜이라는 계명과 구서라는 계명을 백성들한테 치화와 큰,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면 좀 서로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굳이 예를 든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교육헌장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3개와 9개로 나눠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륜이 뭐였냐? 3륜 구서지훈이라고 그랬는데 3륜은 이겁니다. 부자의 부부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부자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군민 간의 예의를 군민예지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스승과 제자의 도 이 3가지를 3륜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구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구서는 이게 제 3세 가륵당군 때 이제 만들어져서 그것을 소들을 세우고 선포를 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다 이제 선정을 한 건데 요거는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요거는 구서는 그리고 요거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번역을 한 거하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랑은 너무 다른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효자순례 그러면 효는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죠? 효가 뭔지 설명 안 드려도 자식이 부모한테 공경하고 받들고 그러는 걸 효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자애로울 잘자고 순서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는 예이고. 근데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한참 긴데 이게 설명을 하면 부자순례 이렇게 하면 부모 자식 간에 차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정도는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계명을 쓰는 것 같아요. 힘써 집에서 효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자순례는 힘써 집에서 효도하라. 우목인서 형제끼리 우애하라. 스승과 벗을 믿더라. 이걸 번역을 하면 한강이 복잡해지는 내용이 되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만들었더라고요. 충유기절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는 되시죠? 언뜻. 나라에 충성하라로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소냥공군 무리에게 겸손하라. 명지달견 정사를 분명히 알도록 해라. 무용무협 용담무협 적진에 나아가 용감하라. 염직결청 몸을 청렴히 하라. 9번째 정의공리 직업에 의를 갖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나왔는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실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있는 그대로를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부자순례. 부모 자식 간에 차례가 있어야 된다.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례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한민족은 무진장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열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 서열의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니라고 부정을 할지 모르지만 서열의식이 진짜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가 만나면 나이입니다. 서양에서는 나이 물어보면 예의가 아닌데 우리는 나이부터 물어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래야지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존댓말을 해야 될지 반말을 해야 될지 내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 얘기가 나옵니다. 학교 얘기도 왜 나오느냐? 물론 그 관계 속에서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에 그 얘기하고 학교가 어디냐 얘기하다 보면 나이가 나와요. 근데 언제 학교 들어갔는지가 나와. 그걸로 해서 서열이 그냥 바로 정해지면서 이 대화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열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마 예전부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순례. 부자지간에는 차례순자잖아요. 차례를 지키는 예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